사실을 우리가 한번 또 증인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과 또 여러분과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이것은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강의를 했거나 학교 선생을 한 경력도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떨리네요. 특히 우리 어린애들이 높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 뽑아도 알겠지만은 대전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잖아요. 서울 사람이 대전은 어디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남쪽에 있죠. 제가 지금은 대전이 북쪽에 있다고 하지만 내가 서울 가서 대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남쪽에 있다고 부릅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얘기하면 저놈은 북쪽에 있다고 했다가 남쪽에 있다고 했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대전이라고 한 것은 북이 몇 도, 동경 몇 도, 대한민국 어느 도 어디에다 있다.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죠. 이 역사를 보거나 어떤 사안을 볼 때 내 개인적인 현재의 위치와 생각만을 가지고 단정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본다면 큰 착오를 빚을 수 있다 이거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1시간 하시기로. 얼마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네 해보겠습니다. 많이 주면 좋고요. 예, 많은데 많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주도 전체를 못 봤습니다. 그때 졸업 여행으로 제주 도일주를 하는데 버스를 빌어가지고 도는 겁니다. 서귀포에 1박하고 돌아오는데 저는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저희 가까운 친구 두 놈을 꼬셔가지고 우리 제주도 한번 걸어서 도일주를 해봅시다. 해가지고 걸어서 이제 도일주를 했습니다. 그때는 일주도로가 비포장 도로고 트럭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먼지 고향게 나고. 그래 이제 다리 아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손 들읍니다. 그럼 트럭이 세워요. 그러면 무조건 올라탑니다. 차비네. 그러면 아이 돈 없습니다. 너 내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디까지 가느냐 해서 저는 이신종은 그 조수도 있고 했는데 서귀포에 갔죠. 가보니까 저는 고향이 여기서 조금 서쪽에 에어르 그 나무비라는 중산간 마을에서 자라나는데 제가 일어나면 한라산 쪽에서 해가 뜨고 바닷가 쪽으로 져요. 서귀포에 가서 보니까 바닷가에서 해가 뜨고 한라산으로 져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해는 한라산 쪽에서 뜨는 것이다. 바다 쪽으로 지는 것이다. 서귀포가 가니까 거꾸로라. 그 어느 게 맞습니까?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거나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다. 그 지식의 한계 이런 것을 느끼면서 공부도 하고 이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해야 된다.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배가 고파서 2만 원어치 훔쳐가. 그러면 갑순이라는 여자가 또 슈퍼마켓에서 2만 원어치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 홍길동에도 매 2대, 또 갑순이라는 여자한테도 매 2대. 이렇게 해야지. 홍길동에게는 또 배고파서 했으니까 대. 요 갑순이는 요걸 뭐 키도 조그만하고 여자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너는 매 5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4.3에서도 어느 사람이 잘못한 것은 너도 잘못했고 이쪽도 잘못해서 잘못했다. 때리려면 2대씩 때리. 그것이 균형 잡힌 겁니다. 이쪽에 갑순이는 여자니까 또 약하니까 2대 때릴 거 1대 때려야 되고 안 때려도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볼 때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애월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해병대 가서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와가지고 경찰에 들어가서 32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정년 퇴임해서 만 26년이 됐죠. 경찰에 있을 때 4.3에 대해서는 여러 번 수준하고 별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임한 후에 이 민주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4.3이 아주 잠잠히 뜬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해가 동쪽으로 뜬다고 얘기하면 동남쪽으로 뜬다 요 정도만 해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해가 서쪽으로 뜬다는 식으로 이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저거는 아닌데 정말로 아닌데 이래가지고 4.3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이 4.3과 관련해서 좌파나 우파에서 쓴 책 한 100여 권이 넘습니다. 그것도 얇은 책도 있지만 1000페이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저희 생각으로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3이 75년 됐죠. 그래서 이번 4월 3일 날 이제 추념식을 대대적으로 봅니다. 4.3은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점령해가지고 일본군으로부터 정식 항복 문서에 사인도 받고 또 그들이 가져 있는 무기도 무장 해제를 해야 됩니다. 까딱 지나면은 총을 쏠 수도 있으니까 총 다 내려놔. 그 일본도 이리 내놔. 이 탄약도 내놔. 이런 무장 해제를 시키고 또 이 일본군을 일본으로 또 송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치안을 질서해야죠. 질서가 없으면 간부 살인 이런 게 많이 나니까 이것도 치안 질서도 유지해야 되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이런 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한반도에서 주인이 돼서 나라도 수립하고 정부도 세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임무를 띠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때 당시 저 북한에 소련이 오지 않고 영국도 연합군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가 저기 왔으면 4.3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행하게도 소련이 이 38선으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 38선 그은 거는 미국이 그었지만 스탈린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그리 된 겁니다. 그 해방 당시에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었고 소련은 바로 우리 두만강 바로 건너면 거기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까딱하다가 소련군이 제주도까지 점령하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판단한 미국이
야 일단 중간으로 딱 잘라서 야 그 이상은 내려오지 말고 우리가 여기는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하고 너는 그 38천 이북에서만 그 항목 받고 무장 해제하고 송환임으로 수행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항목 받고 다 했는데 그러면 이 얘기서 이 한반도에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여기에는 소련도 꿍꿍이가 있었고 미국도 꿍꿍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과 이승만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김일성이는 소련 노선으로 나라를 건국하자. 여기는 이승만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라를 건국하자. 그러니까 남북한이 틀렸고 또 이념이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독재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시장경제냐 아니면 계획경제냐 이런 그 이념과 체제가 다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제주 4.3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 여기 탈북해서 많이 왔습니다만 우리들과 얼굴 모양도 똑같고 키도 비슷하고 머리 지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가 나와서 다이어트 한다고 고민하고 이러는 판국이고 우리는 어디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북한은 군인도 새끼 먹기가 어려워가지고 삐쩍 말랐단 말이에요. 거기 요 어린 학생들도 봤는지 모르지만 거기 어린애 보면 코가 이리 나오고 갈비뼈만 보이는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이거 갈라서 70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은 고구려 후손이라서 등치도 크고 용감하고 장사도 개성장인들 얼마나 잘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능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저쪽은 저렇게 못 살고 우리는 잘 사느냐? 그것은 바로 체념과 체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면 툭하면 왜 그 캐캐먹은 이념 들추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신이고 나의 정신입니다. 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법치주의 시장경제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고 또 우리 여기 유승남 목사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래야 되겠다. 이것은 나의 신념인 것입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그건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인권과 법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 이런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이제 4.3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4.3은 누가 일으켰냐? 4.3 누구 일으켰다 알아? 모르지? 남노당이 일으켰습니다. 남노당. 이 남노당은 남조선 노동당이 준말이 남노당인데 이 남노당은 옛날에는 없었죠. 조선공산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조선공산당이 박헌영이가 만들었는데 이 박헌영이 조선공산당하고 그 다음에 여운형이라고 이 사람이 조선인민당하고 그 다음에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조선 신민당이라고 하는 요 3개 정당이 스탈린과 스티코프와 그 소련이 지령을 받아가지고 김일성이 하고 박헌영이를 불러가지고 공산혁명을 하려면 당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을 단일한 당으로 만들어라 한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남노당을 만들게 됐는데 이것이 40년 11월 23일 날 이것이 합당돼서 남노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여운형이 인민당이나 백남훈이 신민당이라는 하부 조직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선농산당 제주도당만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쭉 하게 지나오는데 중앙에서 이 남노당을 만들고 47년 3월 1일 제28대 3.1절 행사를 하게 되니까 이 3.1절 행사를 해서 군중들이 많이 모일 걸 가상해서 이때 한번 엎으려고 해가지고 3.1절 기념 투쟁이라는 것을 28일 날 28대 3.1절 행사 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할 때 하기에 앞서서 북한에서도 40년 8월 달에 북조선 공산당하고 조선신민당하고 합쳐가지고 북노당을 만듭니다. 북조선 노동당 그걸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남조선 노동당. 북조선 노동당은 줄여서 북노당. 이쪽에 박헌영이 하는 것은 줄여서 남노당. 이렇게 됐는데 북노당이 그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남조선에서도 북한에서도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합당을 해야 되겠다. 또 지시도 있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석 달 후에 남노당을 만들게 됐단 말이죠. 제주도에는 인민당과 신민당이 없었다. 조선공산당만 있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럼 이름도 박헌영이가 남조선 사회당, 남조선 공산당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남조선 노동당으로 했느냐? 북한에서 북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노동당으로 합시다. 다만 위치만 남쪽에 있으니 남조선 노동당 1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4.3이 남노당이 일으켰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는 남노당에 공산당밖에 없었으니까 제주도 공산당이 4.3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문제가 없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미국의 CNN 방송 기자가 문답 아시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와서 김대중하고 문답을 했습니다. 그 제주 4.3 사건은 왜 일어났느냐? 이렇게 CNN 기자가 물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누명을 벗겨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대중이는 안 거야. 제주도에는 공산당밖에 없고 그 남노당의 신민당이나 인민당 없이 그냥 공산당 요것들만 했다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김대중이가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 또는 남노당의 주체가 돼서 4.3이 일어났다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좌파든 뭐든 벌떼같이 일어나서 때려 죽이려고 하다. 그건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둑질만 하는 사람을 때리려는 2대, 이쪽도 2대.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지. 김대중이는 공산당의 폭동이라고 해도 영웅이고 내가 공산당의 폭동이라고 하면 이건 죽일 놈, 이거는 대단히 잘못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 4.3 사건은 남노당, 그 남노당을 분석해 보니까 조선공산당밖에 없었으니까 조선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이 4.3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알았어?
아이고 똑똑하네. 똑똑하다. 다음, 그러면 사상을 일으킨 남노당의 당원수는 몇이냐? 이것이 궁금하죠. 그것을 보겠습니다. 우선 재민일보사 사상 특별 취재반이 그 사상을 말한다라 한 것을 1권, 2권, 3권, 4권, 5권 이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7년도 그 제28회 3.1절 행사 때는 1000 내지 3000명 48년 4월 3일 사상사건 일어날 때는 5000 내지 6000명 그 해 초여름 그러니까 4월 3일에서 뭐 5월 6월 7월쯤 되니까 초여름 아닙니까? 그때는 3만 명이나 됐다. 이 사상은 말한다. 이 재민일보 사상 취재반원들은 양조훈이라고 뭐 여기 저 평화재단 이사장도 하고 저 부지사도 한 친구인데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게. 그 한 100명이 그 책을 쓴 건데 이거 좌파에서 쓴 책에서 3만 명이라면 남노당은 3만 명이라고 해도 절대 공격하지 못합니다. 다음 남노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제1대 사령관은 누구냐? 김달삼이라고 해요. 김달삼이는 대정읍 영랑리 출신이고 저 1대 사령관인데 본명이 이승진입니다. 근데 가명이 김달삼이니까 우리가 김달삼 하는데 본래 성은 이씨거든. 이승진. 그런데 이 김달삼이라는 가명은 이 이승진이 장인 강문석이 이 사람은 남노당 중앙당 중앙위원 아주 거물입니다. 대전 출신이거든요. 그 강문석이가 일제시대 그 공산당 활동하면서 썼던 가명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가명을 김달삼이가 물려받아서 김달삼인데 이 사람이 48년 4월 3일 사상을 일으켜놓고 8월 2일 목포를 경유해서 북한에 갔습니다.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북한 정권을 수립하려고 해서 그 사전 조치로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라는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그 여기서 지하선거라고 한 것을 해서 그 투표지 32,350명을 걸머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 지하선거는 뭐냐? 김일성이 하고 스탈린이 꾀를 내 가지고 지금 38선 이남은 저거 이승만이가 단독 정부, 남북한이 아니라 남한만 단독 정부, 단독 선거만 하기 위해서 하니까 저것은 통일을 반대하고 분단을 초래한 그런 선거다. 틀렸다. 근데 김일성이는 나는 북한은 물론 남한에서도 전부 투표해가지고 그걸 투표지를 평양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남북한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우리는 나라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선거를 하려는데 여기서는 남노당이 불법화되고 공산당이 여기서 김일성 좋다고 투표를 할 수 없잖아요. 당장 하면 붙잡아 가니까. 그러면 밤에 나타나서 마을에 와서 또 여기 투표해. 저 북한 나라 세우는데 이거 남북 통일하기 위한 투표를 하는 거니까 너 여기 도장 찍어. 안 찍으면 죽여. 이렇게 해서 몰래 지하선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주소 쓰고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하려니까 뭐니까 백지에다가 홍길동, 김갑순 이렇게 해가지고 백지에 날인해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진짜 도장 받아가는 놈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투표지가
제주도민 중에서 32,350명 투표지를 가지고 우선 김달삼이가 그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32,350명 5만 2천. 예? 5만 2천. 5만 2천. 52,350명. 요것은 어떻게 나쁘게 계산해 보면은 이것은 사상과 동조했다. 이렇게 덮어 씌워도 이거 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숫자다. 그죠? 52,000명. 그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46년도 제주도에서는 10월 29일 날 과도 입법위원이라는 것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때 하지 장군이 내가 45명은 지명할게. 45명은 민간에서 선출해서 올려.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에는 3명이 2명이 배정이 됐는데 이게 완전히 좌파 출신 문도배하고 김신탁이가 당선이 돼서 이제 그 과도입법위원 개원식이 서울에서 있는데 올라가서 그 개원식에 가서 자기의 주장을 펴고 했으면 하는데 거기는 안 가고 이 사람이 소속한 민전이라고 그 좌파 연합단체가 모인 그 민전 회관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제주도 30만 동포는 끝까지 민전 밑에서 더욱 단결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제주도내는 인민위원회 이것이 팔화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좌파가 팔화를 점하고 도민 전체가 우리 세력권 하에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당시 남로당원들이 어디 가서 선전하고 연설, 그 부락마다 다니면서 이 일본도 차고 해가지고 죽창 옆에 딱 호위병하고 해서 젊은이 모아가지고 단선 단정 반대하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면서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선전하는 게 우리는 5만 당원을 확보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들은 것도 아니지만 당시 그 증언을 해서 회고록으로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다 책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 5만 당원 확보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미군정에서는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제주도민 70%가 남로당에 상당히 호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공비들이 마을을 습격하고 관공서를 습격하고 하니까 이걸 진압을 하려는데 여기에는 경찰로서는 도저히 진압이 안 돼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 군을 투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연대장 브라운 대령이라고 이런 사람을 여기다 하고 미군도 여기 증파하고 해가지고 여기 정보를 조사했는데 여기에 있는 경찰, 방첩대, 정보기관 또 그 경찰에서나 군인에서 산에 올라간 사람들 잡아왔거든요. 그런 거를 포로라고 했는데 포로 5,000명을 다 불러다가 조사를 한 그 조사 결과에 보면은 제주도의 6명이 아주 공산당 전문가, 그건 선전선동도 전문가고 공산당을 어떻게 조직해야 된다는 조직 전문가고 6명이 내려와가지고 이 남로당을 조직을 했는데 그거 조직할 당시에 그 6명의 그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500 내지 700명이 동조했다. 그러니까 삭감을 일으킨 폭도들이 500 내지 700명은 됐고 그 사람들이 선전선동에 의해 가지고 남로당으로 가입한 사람이 6만 내지 7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건
포로 5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그거고 여기 경찰이나 정보기관 또 미군정 이런 데서 파악한 것이 6만 내지 7만 명이라면 상당한 인원수가 제주도의 남로 당원이었다. 이 나중에 제가 배부한 것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3만 명이다, 6만 명이다, 뭐 몇만 명이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아무튼 제주도 내 각 지역, 기관, 단체에 골고루 남로당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핵심 주동자는 4.3 책임에서 절대 책임을 면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4.3 희생자라 해가지고 9천만 원씩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좌파에서 쓴 것을 보면 1764명 민간인, 어린애, 선거관리위원 이런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한 사람당 9천만 원씩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핵심 세력은 몇 사람이냐? 저는 3천 명으로 봅니다. 왜 3천 명이냐? 그것은 4.3을 주동하고 하다가 일본으로 도피한 김봉현 당시 오연중학교 교편을 잡던 사람이고 28대 3.1절 행사를 주도한 그 사람인데 출생은 또 한림읍 금왕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본으로 도망가가지고 쓴 책에 김민주라는 그 사람하고 같이 쓴 책에 아주 핵심 세력이 3천 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3천 명은 절대 과장된 숫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3천 명 9천만 원 받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남로당은 왜 4.3을 일으키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한을 공산화시켜가지고 김일성 노선하고 소련 노선하고 이렇게 같은 노선으로 공산화를 해서 남한을 통일하자 이런 목적하에 4.3을 일으켰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여기 남한 단선을 하려는 것을 때려 부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을 살인하고 방화하고 약탈하고 납치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습니다. 또 어디 친목회 가면 친목회 회칙이 있어요. 정당에는 정당 그 강령이 있습니다. 남로당 강령 제2조에 보면은 이 남로당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선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로당이 활동하는 것은 조선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남통일하자는 거죠. 북한 그 국호가 뭐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적이라고 한 것은 우리 잘 살게 해주겠고 뭐 인권 보장하고 사유재산 보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김정은 체제를 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바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하고 또 그해 12월 12일 제3회 유엔 총회 파리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가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받았죠. 예. 그래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적, 유일한 하나 대한민국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로당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 것을 파탄내고 소련과 북한 노선에 따라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무장活동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기는 공산 통일하기 위해서 세상 일으켰구나. 알았죠? 똑똑하네. 기재 김대중 정부 때 그 국정원장하고 통일부장관 했던 임동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뭐 반공포로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이 완전히 좌파야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육군 대위로 육사 교관을 했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친구인데 그 사람이 혁명 전쟁과 대공 전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쓴 건데, 근데 이 책을 구해가지고 읽어보니까 그 책에 제주도 4.3을 제주도 4.3 반란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 사람이 말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산당이 하는 전술 전략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군중을 선전선동합니다. 우리가 공산당이 되면은 공산사회가 되면은 부자 가난 없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야 어떤 놈은 땅을 1000평이나 가지고 너네 집은 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그 집에 병쟁이나 벌어먹고 이게 되냐 말이야. 그냥 공산사회에서 똑같이 토지도 나눠 가지면 좋잖아요. 이렇게 선전선동. 그러면 귀가 솔깃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선전선동에서 마음이 들던 그 군중을 동원하고 어떻게 동원하느냐? 그 28대 3.1절 행사 때 그 미군령에서는 단체는 각 단체별로, 학교는 각 학교별로, 또 이 지역에서는 제주 그때 당시에는 제주읍이니까 제주읍에서만, 애월읍은 애월읍에서만, 조천읍은 조천읍에서만 이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조천하고 애월에서 제주 그때 당시 북극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거기로 전부 모여들었다. 그래서 군중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동원된 것을 그냥 놔두면은 이게 오합지졸이 돼서 안 된다면 모래알 같이. 그러니까 이걸 조직합니다. 어떻게 조직하느냐? 남로당으로 조직하죠. 여자들은 부녀동맹으로 조직하죠. 우리 공부합시다. 독서회로 또는 연구회로, 농업조합으로, 농민들은 농민연맹으로, 교사들은 요즘 전교조 같이 교환 노조로 각 그 부서마다 해서 조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틀어가지고 어떤 유사시에 한번 나오라 하면 다 나오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우파는 그럴 조직이 없어. 나오라 하면 나오라 말이야. 야 오늘 등산 가야 되고 나 오늘 술 먹어야 되고 나 어디 볼일 있고 나가네. 그러니까 민노총은 그냥 몇백만이 올라가고 전교조도 그냥 하면 쫙 올라가고 이게 조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을 조직하고 점차 무장화해요. 그 어떻게 무장화하느냐? 그때 당시 여기에 그 일본군들이 버리고 간 무기, 숨겨둔 무기, 오승생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했어. 거기 김달삼이 비서실장 하던 놈이 박태전이라고 월평 친구인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김달삼이 비서실장 하던 놈인데 이놈을 토벌대가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놈을 이용하려고 너 말이야 우리한테 협조하면 너 죽이지 않겠으니까 협조겠다. 그런 말이야 어디 무기 좀 있는데 좀 가르쳐니까 무기 여기도 있습니다 저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달삼이 비서실장이는 얼마나 잘 알겠어. 제주도 전역에서 거기가 가르쳐준 데로 가가지고 이 총을 전부 가져오는데
남초등학교 교실 2개가 꽉 찰 정도야. 그래서 이 사람이 헌데 이현대가 여기서 토벌을 하다가 6.25가 나게 되니까 북한으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6.25 터져서 딱 보니까 중공군도 오고 인민군도 오니까 이놈이 탈영해서 인민군으로 북한으로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서 이놈이 똑똑하니까 이놈이 일본으로 갔어. 일본 조총련하고 연계해서 아마 거기 가서 간첩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고봉식 교육감이라고 일본에 갔는데 길에서 우연히 딱 마주친 거야. 그래서 너 아냐? 그래. 아니 그놈이 죽지 않고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서 일본까지 가고 그렇게 한 거 보면 이놈이 제주가 보통 놈이 아니라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박태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이제 있습니다. 이런데 그렇게 묻어놓은 무기를 하고 경찰서에서 습격해가지고 무기 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점차 무장, 그 다음에 게리라전을 전개한 겁니다. 이것은 47년 10월 달 되면 신촌에 있던 남노당 아지트가 선을 꼬시라고 숲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훈련시키고 거기서 작전 계획 수립하고 이 4.3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47년 10월경부터. 여기서 이제 거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위대라고 해서 쌀도 올리고 그때 약방도 올라가고 또 삐라도 뿌려야 되니까 인쇄소도 올라가고 그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게리라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리라전이라는 게 미리가 목장해가지고 밤중에 딱 공격했다가 싹 도망가가지고 낮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 이것이 게리라전이라고 해요. 게리라전 4.3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서 여기 남침하니까 여기하고 합세해가지고 인민군하고 우리가 합세해가지고 우리는 제주도에서 밀고 저쪽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밀고 이래가지고 남북 통일해서 공산 통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나가지고 한 석 달 만에 대구, 부산, 제주도만 나갔다. 그러니까 7월달 6.25 6월 25일 날 있는데 그 6월 말라니 7월 초 딱 되니까 남로당에서 그때 당시 제주 그리고 강면, 읍면별로 인민군 지원 환영회.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이 제주도에 상륙하면 이것을 지원하고 환영하는 회를 읍면별로 만들어 가지고 한라산에 있는 게리라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불학을 엄청 무게. 평상시에 조금 조용히 했다가 그때 되니까 말이야. 이거 우리 세상이 곧 온다 해가지고 엄청 공격해. 그것이 그렇게 해서 엎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땠어요? 이거 나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이 4.3이다. 이제 이리 보시면 되겠고. 이 4.3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이것도 좀 우리가 논쟁거리가 됩니다. 지금 좌파는 그 47년도 3월 1일 그 4.3 발생한 이제 1년 전에 그때부터 4.3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1절 행사하고 4.3 사건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남노당이 이 대한민국을 엎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투쟁 중에 3.1절 그 기념 투쟁도 한 가지이긴 하지만 그 3.1절 행사 때는 사람들을 많이 한번 모여서 미군정에다가 우리 남노당이 이만큼 힘 있어. 그렇게 하고 그때 미소공동위원회가 1차에 결렬되니까 빨리 2차도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남노당원이 조금 한
3만 명, 4, 5만 명밖에 안 되니까 이걸 배가 운동해가지고 10만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하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경찰에서 좀 그 핵심 주동자들을 잡아서 제주경찰서에 집어넣었는데 3.1절 행사 때 행사 다 끝나고 우리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거 가서 우리가 뺏어보자 이런 결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거기에 몰려오다가 그때 기마 경찰이 일이 지나오는데 브랑카드 하려면 이 대에 이렇게 걸잖아요. 이걸로 그냥 말 궁둥이를 찌르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날뛰는 바람에 요만한 어린애가 다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리 보니까 크게 다친 건 같지 않고 보니까 기마경찰이 거기서 경찰서로 들어가려니까 거기에서 군중 한 200여 명이 거기도 비포자이니까 돌멩이 들고 200여 명이 쫓아가니까 그 당시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해가지고 그냥 발표한 것이 그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3.1 말고 사건이라는 게 그래서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4.3 사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3은 48년 4월 3일 날 새벽에 저 한라산부터 여기에 있는 오름마다 봉화를 올리면 이제 공격하라는 신호로 봐서 그때 공격하기로 다 약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3일 날 한데 이때는 완전히 폭력으로 이 지서 습격해가지고 완전히 경찰서도 점령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습격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3.1절 행사하고는 약간 다른데 좌파는 3.1절 행사부터 1년 전서부터 이 4.3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난 건 언제냐? 마을마다 이제 쭉 이렇게 해서 마을에 불악의 성을 쌓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입초를 세우거든요, 밤에. 그런데 한라산 이제 되게 토벌이 돼가지고 진압이 되니까 이제 한라산을 개방해서 거기에 이제 소나 말도 방목해도 되고 농사지으러 왔다 갔다 해도 된다고 한 것이 한라산 개방한 54년 9월 21일인데 3.1절부터 그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 앞에 거는 4월 3일로 땡기고 좀 뒤로 미루고 4월 3일서부터 그때 당시 이 공비들이 이따가 이제 마을을 습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 공비가 오원건이라고 송나무의 토굴에 숨어 있는 것을 붙잡았어요. 붙잡아 보니까 칼빈총 하나 가지고 있고 실탄 14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잡은 날, 그래서 마지막 공비를 잡은 날이 47년 4월 2일. 57년. 그러니까 딱 9년이나 48년 4월 3일 날 낳고 47년 4월 2일 날 57년 잡았으니 57년 57년 5월 2일 날 원군을 잡았으니까 딱 만 9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오원권이 붙잡기 6개월 전인 56년 9월 30일 이 폭도들하고 작전하다가 최형선, 홍하이라는 경찰관이 두 사람이 그날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9월 30일이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다 하면은 4월 2일 날이니까 딱 6개월 전에 경찰관 2명이 전사할 정도니까 그 한라산 개방 날짜를 4.3 종결일로 보는 것은 안 됐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4.3 사건이 9년 동안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도대체 사람은 몇 사람이나 죽었느냐?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좌파는 3만 명이 죽었다. 문재인이도 여기 와가지고 추념사에서 3만 명 죽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북한에서도 3만 명입니다. 북한. 그래서 왜 북한에서 이렇게 하느냐면 그때 성시백이라고 하는 거물 간첩이 여기 와가지고 신문사 13개를 만들고 뭐 했는데 그 친구가 만든 신문 중에 조선중앙일보라고 하는 조약신문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제주도에서 3만 명 죽었다는 것이 났는데 요걸 보고 그 이승엽이라고 하는 남로당 거물급이 그 남로당 기관지에다가 제주도에서 3만 명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 그걸 보고 또 남로당 거물 이기석이라고 하는 남로당 그 거물이 3만 명이 제주도에 죽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좌파들은 그때 당시 남로당이나 북한이 나불나불한 그것을 앵무새처럼 하나 검증도 하지 않고 3만 명 죽었다 이렇게 해요. 정부 보고서는 2만 5천 내지 3만 명이 죽었다. 그런데 4.19 직후부터 이 4.3 희생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건 개인도 조사하고 정부도 조사, 이 도청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했고 4.3 특별법이 되니까 제주도 이외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접수를 받고 전담위원 17명을 고용해서 저 일본이랑 서울이랑 부산이랑 돈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신고를 받기 시작한 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지금 8차 지금 8차 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전부 해서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이 된 여기 실무위원회라는 데서 검증을 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는 소위원회에서 2차 검증하고 그 다음 또 올리면 중앙위원회 본회의에서 딱 결정한 것이 몇 명이냐? 이것이 14,507명인데 사망자가 1,446명, 행방불명된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행방자가 되느냐? 여기서 뭐 전투하다가 죽은 해서 시체 못 찾은 경우도 있고 또 당시에 그 아주 악질 분자는 수장했다는 말도 있고 또 감옥에 보냈는데 인천, 마포, 서대문은 그 6.25 터지니까 도망가기가 바빠가지고 다 도망가니까 북한 인민군이 그 형무소 문을 따가지고 다 석방시켜 보니까 그때 이제 인민군으로 의용군으로 해서 전투하다가 죽은 사람 또 일부는 지리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죽은 사람 아니면 북한으로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행불자입니다. 행방불명자. 그러니까 3,642명. 후유장애자. 그때 이제 경찰이나 군인한테 고문당해가지고 좀 어디 부상당한 사람 196명. 수형인. 그때 영창 살았던 사람 293명. 이거 전부 합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1,446명 플러스 행불자가 전부 죽은 걸로 계산해도 13,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3만 명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60여 년 이상 조사한 게 이제 이 정도인데 왜 3만 명으로 하느냐. 또 저는 이 3만 명이든 14,000명이든 간에 이 사람들 중에는 일본으로 도피해서 잘 살다가 염라대왕이 부르니까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주 두목급으로 활동한 사람들 있고 또 여기에 살다가도 병들